양이 엄청 좀 빨리 나온 거 아니야? 빨리 나오면 거기 가기 지금 나오는 이틀 후에 나오면 또 가기 좀 빠르게 가야 되니까. 안 가는 거고. 갈라졌는데 저 바구니. 갈라진 게 맛있지. 갈라졌는 게 맛있지. 햇빛바가 갈라지는 게 맛있지. 예, 5만 원 선물입니다. 복지하면 준다. 하나, 들어. 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답지 않잖아. 너 좋아하는 사람 있어? 맞아. 너 복숭아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아우, 밥. 나오려고. 아유. 지금까지도 일할 수 있죠. 지금까지 하지. 8시까지는 나 낮에 따놓고, 밤에 불 켜놓고, 가만.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내야 돼. 몇년 하면 어떡해. 사람은 약속 아빠 근데 차올 때 내일 뭐가지 내일 복숭아하고 자고하고 약속 그거게 안 했어, 나. 마이너스 되면 안 되지. 내 임금비는 따로. 아이, 마이너스 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그런 거를 해갖고 말이야.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많이 다 뭐 해가지고 돈 할 맛이 10원도 안 줘. 원래 생각도 넣었어. 좀 자고 돈 한 개도 안 줘. 정신인 거야. 그 야, 만 농사 지면 그냥 자고 다른 얘기는 약 원래 저거 훔치는 저거. 한 번 더 출락하다가 뭐 안쪽 말하는데. 그래도 뭐 양을 사놓고. 별리가 없잖아. 자고 돈 아니 다른 친구들은 민이 엄마가 이제 생각난다. 농사를 그 집에서 약속은 이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편하게 오늘 나도 안 입으면 너무 많이 했죠, 막. 나도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난리였지. 네. 바나나처럼 누른다 험난한 삶을 뭐 그래야 하는가 앞서서 산
배가 많이 달리면 몸도 많이 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빨리. 지금까지는 좋아요. 사람들 많이 있어가지고 잘해요. 이제 뭐 팬들로 하는 것도 많이 안녕하십니까. 스페인에 나오는 노래가 간절히 가는 노래랍니다. 간절히. 우리의 희망 사항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뭐 오늘 보니까 이제 대선 도전을 선언했답니다. 재선이죠, 대선. 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중임제를 태고 4년 중임제. 그래서 한 번 하고 한 번 더 국민한테 심판을 받아서 한 번 더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보면 미국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한 번 하고 다시 한 번 선택을 받아 2번 하는데, 최근에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때 한 번 하고 정권을 넘겨주고, 그 외에는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다 한 번 하면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선거를 하면 트럼프가 당선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지지도가 좀 낮아서. 그런데 맨 처음에 될 때 보면 지금보다 더 낮았다 그러더라고요. 더 낮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고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남북 간의 평화 문제로만 보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 대화까지 진전을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하던 사람은 얘기해야지 좀 하던 얘기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대선을 위해서도 앞으로의 북미 대화를 더 진전시켜서 평화에 업적을 쌓아서 그것을 평가받아서 재선에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사드 배치 열사반대 김천 시민 촛불 집회 오늘이 781회차입니다. 오늘도 우리 호국 6월이라서 호국 영령과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투신하신 민주 열사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신 모든 열사분들을 위하여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장국을 힘차게 제치하면서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뭉치는 반대로 이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을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율동마음 오셔서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혹시 전화 한 통 받으셨습니까? 트럼프가 전화 한 통 했다던데. 시진핑한테 전화 한 통 했는데 미국 다우지수가 엄청나게 올랐다네요. 유럽에도 주식이 많이 올랐답니다. 전화 한 통에. 아마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만나네 뭐 안 만나네 일본에서 G20 하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다가 일단 전화해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주식들이 뭐 상당히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또 시진핑이 북한에 방문한다 그러죠, 그죠? 남북 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유럽에 갔을 때 북한
하고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만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지금 미국도 북한의 대화를 자꾸 하자고 물밑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미국의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전화 한 통을 하니까 세계 정시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저는 이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면 주식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저는 예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서는 평화가 곧 경제다. 평화가 곧 민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우리 발언자로는 우리 박병규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병규입니다. 예, 저는 오늘 가장 기쁘게 들었는 소식이 저녁에 나오면서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식량을 5만 톤 제공하겠다고 WFP를 통해서 이 WFP UN 산하의 국제 식량지부입니다. 그쪽에서 철저한 모니터링도 할 거고, 그런데 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거의 쌀 보리만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다양하게 먹거리가 다양해져 가지고 쌀이 계속 남아 돌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 돌아서 골치가 아픈데, 그래서 농협에 여기 RPC가 그러죠. 보증공장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어떤 데입니까?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드는 조합인데 거기에서 그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는 본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도에는 쌀이 180만 톤이 재고 비축미가 180만 톤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대한민국에 우리 남한에 쌀 적정 재고 비축미가 80만 톤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쌀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창고에 보관하죠. 그랬는데 국가 창고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농협 창고고 민간 창고입니다. 그랬는데 쌀을 비축해서 보관을 하면은 1년에 10% 정도의 결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5년 이상 지나가면은 쌀을 못 먹게 됩니다. 그리고 보관료가 또 한 10% 들어갑니다. 창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시골의 유지들입니다. 그 창고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게 쓸데없이 우리가 쌀을 보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보관하면은 민간 창고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쌀 보관하는 비용도 그 농협에서 수매해가지고, 아니면 국가에서 수매했는 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민간 창고업자들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 북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국제식량기구에서 작년 재작년에 북한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쌀 부족량이 154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5만 톤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만약에 2016년도의 수준이면은 180만 톤 정도의 수준이면 북한이 부족한 154만 톤 중에 100만 톤 줘도 100만 ton 주면은 우리도 덕입니다. 보관 비용 안 들어가죠. 누수율 안 생기죠. 그게 경제입니다.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많이 보관한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적정량을 보관해가지고 결손율을 줄이고, 다음에 농사, 이제 쌀이 많이 보관돼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쌀값에 지장을 줍니다. 우리 농민들 애써서 지었는 쌀을 제값 받고 못 팝니다.
적정하게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올해는 제가 비축량을 발표된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150만 톤 이상일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최소한 70만 톤 내지 80만 톤을 북한한테 줄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 짓기도 좋죠. 농민들도 쌀값 제값 받고 또 우리 군인들도 오래된 쌀 안 먹고 싱싱한 쌀을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입니다. 문정부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5만 톤이 뭡니까? 5만 톤. 154만 톤이 부족하다는데 그렇게는 줘야지 형제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우리가 안 먹고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는 거, 우리 농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또 그리고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오늘 19일자 노동신문 1면에 시진핑이 장문의 글을 보냈답니다. 그거를 간추려가지고 일면에 실어놨는데 요지가 뭔가 하면은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실패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가치를 추구하자. 그게 뭔가 하면은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하되 제재도 단계적으로 풀자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했는 판문점 선언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 그럽니까?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자기 재선가도에 문제가 없으면은 북미회담 안 할 겁니다.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면은 만나가지고 뭔가 얻어내려 그러겠죠.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문 대통령 트럼프만 너무 듣지 말고 우리 국민을 보고 한반도의 평화,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게 평화를 위하는 길인가? 지난번에 오슬로에서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하니까 문제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행동하는 거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은 사드는 저절로 물러나고 미군도 빠져야 됩니다. 미군이 여기 주둔할 필요가 없죠. 지금 냉전을 떠받치고 있는 구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4가지 구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남북이 상호 불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게 우리 국민들이 북한 지역의 주민들을 불신한 게 아니고 정치가들이 자기네들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불신을 조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불신을 하니까 저놈들이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서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 뿐이겠습니까? 사드도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로 서로 무기 확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북미 간에는 아직도 정전만 했지 종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전쟁 상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 정전 체제,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지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아울러서 통일도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일을 지금은 수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우리 이곳 평화광장에 나와서 우리가 주장하는 사드 빼는 데 매진을 하는 걸로 우리를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승리에서 또 수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또 많은 평화 활동가들이 함께 해주셨고, 특히 원불교 교무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소승리에 달마산에 그 귀한 손님 반달곰 오신 거 알죠? 그 검이 소승리 상원시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달곰이 아니고 온달곰이라고 오늘 또 귀여운 애칭을 붙여주셨는데, 우리 소승리 상원실에 강현욱 교무님 모시고 주간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깨지네요. 예,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아까 그 소성리에서 영재 팀장은 소성리의 아이돌, 저는 소성리의 반달곰이라서 반달 아니다, 온달이다. 잠시 평화가 깨졌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예, 바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이곳에서는 그 오슬로 선언이 나오고 난 뒤였기 때문에 오슬로 선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소성리에서는 오슬로 선언이 나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오슬로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 내용에 소성리에서는 오슬로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슬로 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관출해서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 선언을 이야기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새 평화 비전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떠한 북한에 대응하는 특별한 대응 전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기존에 2018년부터 이어져 왔던 남북미 간의 대화 기조를 더욱더 강화하는 내용의 선언 내용이었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시죠. 그 선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갈통, 평화학자 요한갈통의 평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직접적 폭력을 종식시키는 소극적 평화, 그 소극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적 폭력을 일으키는 그 구조적 그 구조적인 갈등 사항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것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국민을 위한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우리 한국은 지난 70년 분단의 역사 속에서 분단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구조적 폭력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접경 지역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나는 이 접경 지역의 사람들의 전염병, 병충해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면서 구조적인 폭력을 종식시키고 싶다. 적극적 평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병충해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 이익을 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을 위한 평화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국가의 갈등과 분쟁에 도움을 주는 평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맞네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이렇게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줬던 노르웨이의 예를 들면서 한국 또한 한국의 동아시아, 한국의 한반도 평화가 이루게 되면은 이 동아시아의 평화가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나는 동아시아 횡단 열차를 제안을 했었다. 이것을 통해서 철도 공동체를 통해서 나아가서 에너지 공동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다자간 안보 공동체까지 이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폭력을 종식시키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무기를 들지 않는 것.
직접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서로 간에 무기를 들고 서로를 협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무기를 들지 않는 것이 그 근본적인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키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것은,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의 긴장감을 종식시키는 데는 당연히 한쪽 편만을 들어서, 미국 편만을 들어서 이 동아시아 패권 전략을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한쪽 편만 드는 것이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당연히 미국의 패권 전략의 핵심인 MD 체제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MD 체제의 핵심인 사드를 배치를 진행시키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적극적 평화를 하고 싶고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를, 정식 배치를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또한 더 이상 형식적으로 이름만 바꿨다라고 해서 진짜로 한미연합훈련 또한 종식시키는 것이 적극적 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이야기했던 것은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 평화를 위한 소극적 행동이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소극적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적극적 평화를 위하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적극적 평화는 무기를 들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 북한을 위협하는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눈치 보면서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면 국민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지금까지 4년과 같이 적극적으로 미국 무기 배치를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행동하겠다. 함께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밀양 청도 소식입니다. 밀양 청도 송전탑 저지투쟁, 건설 저지투쟁 모두 아시죠? 그 저지투쟁 당시에 경찰에 의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가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건 잘한 것 같은데 경찰청 자체에 인권 침해 조사단을 꾸렸고 그 조사 결과가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 조사 결과 조사단은 공사 강행 및 완공을 위하여 농성장 철거 및 행정 대집행 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투입되어 반대 주민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특별 관리, 회유 등으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가중시키고 송전탑 공사 반대를 막기 위한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경찰청에 주민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삼평리에서 함께 투쟁했던 우리 백창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백창원 목사님께서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조사 결과를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2년 동안 경찰이 소성리에 했던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주민들을 사찰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배치를 진행할 때 완벽하게 도로 봉쇄를 했던 것.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심했죠. 그때는 촛불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악랄하게. 심지어 경찰청장이 주민들한테 돈까지 살포했어요. 청장 이름을 달아서. 근데 그 살포할 때 그냥 살포하지 않았어요. 주민 간에 차등을 줬죠. 그건 무슨 짓이냐면은 돈을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거죠. 정말로 악랄하지 않습니까? 그게 경찰청장이 했던, 경북지방경찰청장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사 결과는 앞으로 아직 우린 투쟁 중이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가 될 겁니다. 경찰은 이 결과에 따라서 사과와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바로 우리한테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조사단이 용산, 밀양, 청도, 강정 등 6가지 그 사례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동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서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오기 전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었죠. 근데 국방부에서는 아직 그 반응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5일 전에 작년 4월 23일 날 공사를 시작했었죠. 국방부는 이 긴장 갈등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할 겁니다. 사드절의 평화회의에서는 면밀히 이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요. 어떤 특이점이 나타날 때 여러분께 즉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교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 삼평리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보고 또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호 하나 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우리 함께 평화하자! 예, 제가 시작할 때 오늘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전화했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얘기 나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아마 뭐 트럼프하고 지금 시진핑하고 가장 핵심 문제가 그 무역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무역 문제 좀 잘 풀어주면 북핵 문제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충 짐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좀 명분을 주고 좀 풀어가자 이런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6월 말 또 우리 한국에도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평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한국에 정말 사드 반대한다, 필요 없다, 가져가라고 하는 우리의 메시지도 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정말 이번 주말에 또 부산에 있는 그 정통사에서 후원의 밤을 한다는데 우리 부산부터 서울에까지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서울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맨 앞자리에서 평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시죠?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인천 평통사 김성태 대표님과 부천 평통사 정용진 사무처장님 앞으로 잠깐 모시고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천 평화 통일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김성태입니다. 그리고 부천평통사 사무국장 정용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김천인데 뭐 인천, 부천, 네, 천자 돌림이네요. 예, 뭐 인천과 부천은 바로 옆 도시고 뭐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만 사실 사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김천이라는 도시는 뭐 이름은 들어봤지만 와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성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전 사드가 들어오기 벌써 몇 년 전부터는 저희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전을 해왔는데 이게 마침 성주에 들어오다 보니까 성주, 그래서 성주를 주로 갔었죠. 김천은 그 다음 좀 그 이후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혀 한 번도 평생 와보지 않았던 그런 김천이라는 도시를 인연이 사드란 그 나쁜 인연이긴 하지만 전 또 좋은 의미로 또 성주와 우리 김천 대책위 분들을 만나 뵈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까지 781회차 이렇게 꾸준히 가열차게 이어오시는 김천 대책위 여러분께 존경과 무한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이렇게 781회 이렇게 막 보면서 김종희 씨한테 800회 우리가 500회 때도 크게 한번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날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 800회면 언제 그럼 그때 또 우리 한번 여기 와가지고 우리 김천 대책에 힘을 실어드리자 뭐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다시 사드가 빠졌으면 좋겠는데 뭐 날짜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힘들지만 김천 대책위 분들은
이렇게 지치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자주는 못 옵니다만 이 방송으로는 이렇게 틀어놓고 뭐 뉴스도 보면서 특히 뭐 김천 특히 일동마음들은 소동리에서 여기에서 뵈면서 하여튼 항상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부천에서 같이 만나서 오면서 오늘은 작정하고 그동안은 KTX 타고 좀 편하게 왔지만 오늘은 제가 먼 거리지만 차를 몰고 소송리 수의 집회 갔다가 또 마침 우리 소송리의 그 평화가수 정진석 군 아버님 부친상 거기 조문안이라고 대구 갔다가 또 김천 왔다가 오늘은 경북 지역을 또 이제 끝나면은 인천으로 또 다시 먼 길을 가야 돼서 몸은 피곤한데 오늘처럼 이렇게 소송리 대구 김천 들러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은 좀 운전할 때 좀 걱정도 되지만 하여튼 마음이 뿌듯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드 뽑히는 그날까지 그 이후에도 여기 김천 성준을 고향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천 시민들도 평화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함께 연대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작은 거인 우리 백창원 목사님 앞으로 모셔야겠죠. 힘찬 발언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알기 백창원입니다. 오후에 발언할 때 너무 힘을 써서 오늘은 좀 살살 하려고 합니다. 그 강인욱 교무님이 브리핑할 때 말씀했듯이 지난주 목요일 날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밀양 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그 밀양과 송전탑 건설 담당자들, 그러니까 경찰놈들도 다 조사하고 우리 주민들 또 연대자들 다 이제 조사한 결과를 모아서 발표를 한 겁니다. 저는 그 경북 청도군 각군명 3평 1, 2 그 34만 5천 볼트 송전탑 건설 현장 거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 경찰청 발표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송리 사드 철회 투쟁과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야 할 텐데 그 일이 일어난 게 2014년입니다. 2014년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악몽의 해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6월 11일 날 밀양에서 이제 그 송전탑 건설하기 위한 행정 대집행을 했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달 좀 지나서 7월 21일 이제 삼평리에 이제 기습으로 침탈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세 사건, 얼른 떠오르는 이 세 사건을 생각하자니 그때가 박근혜 정권이었거든요. 확실히 독재 정권일수록 그 독재 정권에 기생하는 공권력은 그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야만적이다. 권력 자체의 속성이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 권력을 그 독재 정권일수록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 수준이나 내용이 훨씬 더 야만적이다, 야비하다, 더 반민중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경찰청이 발표한 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청도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과도한 공권력 집행. 예. 반대하는 주민들은 뭐 연대자까지 합해봤자 뭐 수십 명에 불과한데 그 수십 배에 달하는 경찰력을 동원한 그 과도한 공권력 집행.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한전과의 그런 또한 너무나 그 가까운 밀착. 예. 밀착. 그러니까 한 통속입니다. 그냥 이 두 새끼들이 제가 이렇게 나쁜 언어 쓰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 두 새끼들이 정말 거기 보면은 아주 그냥 은혼을 내요, 은혼을. 예? 저 반대 주민들을 어떻게 제압하고 이 공사 차량을 출입시키고 송전탑을 세울까, 이 오로지 한 목표를 위해서
이 두 놈들이 그냥 의논을 하거든요. 의논을. 경찰청 발표의 보도자료는 굉장히 점잖은 언어들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지만 정말 제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나쁜 놈들입니다. 예, 동물을 인용해서 말하고 싶을 만큼 나쁜 놈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과도한 그 사찰과 회유, 감시, 체증. 너무나 그 집요하게 정도 이상으로 그 통제하고 감시하고 또 회유하고 협박하고 체증하고 이렇게 아침마다 그 체증조를 예를 들자면은 체증조들이 그냥 아침마다 임무를 부여받고는 아주 막 그 흩어지는 모습이 막 신나하는 거예요. 신나해. 오늘도 이제 그 뭐 옛날 박정희가 만주군 그 특설대로 있다가 평소에 말없이 가만히 있던 애가 독립군 토벌하러 나간다 그러면 열시 그러면서 신나면서 나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감정으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 경찰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네 번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저버렸다. 경찰관 그 직무집행법을 스스로 이제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골자입니다. 그놈들이 늘 그 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 1조 3항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게 다 헛소리였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깐 그 돈봉투 사건 말씀했는데 경북경찰청장이 아니고 청도경찰서장입니다. 청도경찰서장이 그때가 추석이 임박했는데 직간에는 좀 뭐 좀 해보려고 그 이제 건설사들 이제 압박해가지고 돈을 수금한 거예요. 돈을 수금해갖고 이제 할매들 어떤 할매는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할매는 500만 원, 좀 덜한 사람은 뭐 300만 원, 좀 더 한 사람은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돈지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새끼는 직위해제 당했어요. 직위해제 그 새끼라고 말해도 쌀만큼 이놈은 정말 어쩌면 그렇게 제 나라 시민을 같은 청도 국민을 그렇게 아주 그렇게 정말 그 옛날 그 일제시대 때 그 우리나라 순사 보조가 제 나라 민중 그 밟듯이 하죠. 지금 만나서 그 친구도 이서면이라는 곳에 하는데 아니 그걸 직위해제 당했는데 만나서 묻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해야겠냐 이놈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화나요. 정말 하여튼 그렇게 억지로 송전탑을 세웠잖아요. 예? 그 신고리 3호 핵발전소의 전기를 이제 밀양을 거쳐서 그 북경남 발전소에서 이제 또 34만 5천 볼트로 변속이 돼가지고 변압이 돼가지고 이제 대도시로 실어 나른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밀양 송전탑 그 전기 송전 이용률이 몇 %이냐면 2017년도에는 10%고 2018년도에는 13.7%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그렇게 오만 법석을 떨고 난리를 치고 제 나라 시민을 밟아서 무리를 해서까지 송전탑을 세웠으면 그냥 적어도 50% 이상은 전기를 뭐 실어 날려서 그 목적을 뭐 이렇게 수행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작 10% 이거를 송전하려고 그 철탑을 세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철탑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다른 선로를 이용해도 되고 고작 그 10%의 전기를 그렇게 그거를 해야만 조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억지로 무리로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겁니다. 뭐냐면 마피아가 있어요. 마피아가. 제가 우리 사디 얘기할 때 안보 마피아 얘기하잖아요. 핵 마피아가 있어요. 그리고 건설 마피아가 있어요. 얘네들의 주 목적은 뭡니까? 끊임없이 일거리를 만들어내야 해요. 근데 그 일거리를 만드는 게 내 밥그릇 유지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말로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에너지 수급 대책, 국책 사업, 나라를 팔고 기간 산업
이게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대다. 이런 그 거짓 선전을 붙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명목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은, 우리나라 예산은 거기에 그냥 줄줄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해먹고 싶은 욕심에 마피아들이 끊임없이 개발 논리, 건설 논리를 만들어내서 제 나라 시민들은 그냥 무조건 짓밟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 방식이 여기 사드에도 들어온 겁니다. 사드에도. 안보 마피아들이 사드가 우리나라 안보에 절대 필요하다고 선전을 해요.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 사드로 방어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거 믿어요? 아닙니다. 정말 엉터리 소리예요. 엉터리 소리. 일단은 사드가 그렇게 명중률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검증이 안 됐어요. 박철이라는 그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평생을 연구하신 분이 사드 요격률은 0%라고 했어요. 0%. 나쁜 놈 새끼들.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들여놓는 거예요? 한번 마피아들은 어쨌거나 이런 명목 저런 구실로라도 뭐든지 그냥 지들 밥그릇 해당되는 걸 만들어내서 그거를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보.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니까 그냥 안보 이렇게 말하면 다 통하니까. 그러니 우리의 역할과 사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보 마피아들이 거짓 선전을 우리가 박살내야 합니다. 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 과거 정권이라고 해도 공권력들이 지들 그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는 몇 년 지나서 그때 잘못했습니다. 적당히 사과하고 그냥 침 바르고. 근데 지금은 또 똑같이 그 해오던 관행대로 그 악습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안 되는 거죠. 당연. 이거 기만적인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소송에서 똑같이 겪었잖아요. 과도하게 통행 제한시키고 사람들 감시하고 체증하고. 결코 우리가 이거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주권 재민이잖아요. 모든 권력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 한 점도 안 되는 마피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농단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공공재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이놈들이 그냥 그 지어내는 거짓 선전에 이 나라가 그냥 흔들리고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우리가 경찰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렇게 여러 번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나서도 소송에서 똑같은 짓을 하면 이건 뻔뻔한 거죠. 강력하게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예, 강력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투쟁이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이 민주공화국을 대개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 사드철의 투쟁은 두말할 것도 없으니 더욱더 우리가 결의를 굳세게 해서 함께 갑시다. 투쟁! 예, 강정에서 또 밀양에서 이어졌던 공권력의 만행 되풀이하지 않고 우리가 평화를 찾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결의를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율동맘 나오셔서 마무리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6월 말 7월 초 아마 향후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주 중요한 그 국제 흐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우리의 결의를 더욱 다지는 마음으로 평화활동을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집회 9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민생이다! 사족받고 평화하자! 감사합니다.